누구냐면은 결국은 사정기관이잖아요. 국가잖아요. 여러분들이 혹시 뭘 잘못해가지고 경찰서에 불려가면 가장 먼저 뒤져보는 것 중에 하나가 요즘에는 통신사나 이런 데를 통해가지고 아니면 다음 카카오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채팅한 내역을 들여다봅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작년인가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되면서 무슨 일이 일어났죠? SNS 이민이 일어났잖아요. 어디로 갔습니까? 텔레그램이라는 데로 갔어요. 왜 텔레그램으로 가는 줄 아십니까? 텔레그램의 창업자가 러시아 출신이에요. 그 사람이 소련하면 아주 대표적인 그 KGB 국가 뭐 사찰 뭐 이런 걸로 아주 유명한 데잖아요. 근데 거기서 너의 서버에 기록되어 있는 이런 것들을 좀 보자 그랬더니 그 사람이 아예 그냥 이민을 갔습니다. 난 절대 보여줄 수 없다. 우리나라 다음 카카오 사장은 작년에 국정원에 저희 국정원이 아니라 국정감사에 나왔잖아요. 하물며 해외의 다른 어떤 케이스인 경우도 사실은 수색을 하자 그러면 그걸 안 내줄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SNS 상에서 만약에 이것을 서버에 기록하는 형태의 메시지라면 사정기관에서 나와서 지금 현재의 제도 이 가버먼트 어떤 체계 속에서 안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유일한 방법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텔레그램 쓰시면 비밀 채팅이라는 거 해보셨어요? 비밀 채팅? 비밀 채팅은 서버에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철저하게 P2P로만 연결을 하죠. P2P로 연결을 해서 채팅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채팅 그룹을 빠져나오는 순간 사라져버립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아요. 어디에도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런 방식을 하는 수밖에 없잖아요. 결국은 기록을 남기지 않거나 아니면 열어볼 수 있는 키를 어떻게? 태평양에 던져버리는 거지. 못 찾게. 키를 없애버리거나 뭐 이런 방법들을 모색할 수 있겠죠. 그 중에 하나가 결국은 이런 블록체인 기반의 메신저입니다. 블록체인이 아까 특성을 보셨죠?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중간에서 이걸 사정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이런 형태의 메커니즘을 SNS에 적용을 한다면 지금보다는 훨씬 더 프라이버시가 보장되는 SNS가 만들어질 수 있다. 사실 그런 아이디어를 이제 저 나름대로 생각을 했었는데 이런 기사가 탁 나왔더라고요. 미군이 그죠? 결국 군사 요즘에는 군인 아저씨들도 다 휴대폰으로 작전 지시하고 SNS로 카카오톡으로 업무 명령 내리고 그렇게 합니다. 그죠? 보안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미군이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이런 형태의 그 SNS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게 된 거죠. 그만큼 이제 블록체인이라는 것이 나름대로의 응용 가치가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아주 시사점입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이런 그 P2P 형태의 비즈니스 모델에 바로 이런 핀테크 기술이나 또는 블록체인 기술들을 이용하게 됩니다. 오픈 바자, 이베이에 오픈 바자라는 게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SNS 상에서 그 오픈 마켓이라는 건 아시잖아요. 그 셀러와 바이어가 그 오픈 마켓 상에서 직거래를 할 수 있게 열어주는 게 오픈 마켓인데 그것도 중간에 미들맨이 있잖아요. 물류를 하는 미들맨도 있고 결제를 해주는 미들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픈 바자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그런 결제나 이런 부분들을 비트코인 같이 이런 사이버 코인으로 결제할 수 있게 하고 그 다음에 물건에 대한 어떤 계약이나 이런 것들도 아까 얘기한 이런 블록체인 기반의 어떤 계약 형태의 방식을 통해서 상호간의 신뢰를 확보하는 겁니다. 핀테크에도 아주 그런 대표적인 그 기술들이 많죠. 예를 들면 카카오페이나 이러면은 카카오톡상에 우리가 중고나라 같은 데서 물건을 살 때 그 굉장히 복잡한 어떤 처리 과정을 사실 하잖아요. 오프라인에서 그냥 하려면 그냥 기존에 있는 제도 방식, 제도권에 따르려면 뭐 절차가 아주 많습니다. 예를 들면 뭐 중고나라 사이트에 가서 물건을 확인을 하고 그 사람한테 물건 얼마에 주실 거냐 내고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계좌번호 알려주세요 하면 나는 다시 은행에 들어가가지고 계좌번호 이렇게 입력을 해서 내 잔고에 있는 금액을 이렇게 주는데 뭐 주기 전에 불안하면 에스크로 서비스를 합시다 해가지고 그 사람들 물건 먼저 보내주고 송장번호 보내주면 그걸 가지고 다시 확인해서 나중에 물건 받고 난 다음에 뭐 이렇게 돈을 보내는데 앱을 얼마나 자주 띄워야 되고 그 은행 앱도 띄워야 되고 카카오톡으로 채팅도 해야 되고 중고나라 네이버 중고나라에 들어가가지고 내용도 확인해야 되고 그 사람 전화해가지고 물건 이상은 뭔지도 확인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물건 배송하는 업체에서 트래킹 넘버 떴는지도 확인해야 되고 뭐 이런 과정들을 다 생략할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은 아까 그런 형태의 거래 방법을 사용을 한다면 그래서 이제 좀 더 편리한 형태의 P2P 거래가 가능해지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 외에도 뭐 아우르 같은 이런 여러 가지 사이트들이 지금 새롭게 이런 블록체인 기반으로 서비스를 시작을 했습니다. 아마 새로운 어떤 페이스북이나 새로운
어떤 아마존이나 이런 형태의 회사들이 결국 이런 블록체인 기반으로 나올 것이다라고 보는 거죠. 보안성, 보안성은 앞에서 말씀드렸으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키 같은 것들이 결국은 굉장히 이런 해시드 방식을 통해서 이 키를 해킹하기가 어렵다라는 거고 또 하나 이제 이 중요한 거는 요것도 앞에서 아까 IBM에서 사실 잘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새로 오신 분이 없는 것 같아서 제가 덕분에 생각을 하겠습니다. 이 그림이 아마 좀 더 이해하기 쉬운 그림일 거예요. 자, 이 블락을 뭘로 쌓느냐를 기준기로 지금 쌓고 있잖아요. 이 그림은 IEEE에서 동영상으로 나온 그림을 제가 이렇게 캡처를 했던 겁니다. 아주 잘 설명을 한 내용인 것 같아서. 우리가 이제 거래를 하게 되면 블락이 생기고 그 블락의 무결성을 검증하기 위해서 마이너들이 컴퓨터 리소스를 통해 가지고 검증을 합니다. 수학적인 검증을 해서 하나의 블락이 나오면 이렇게 차례대로 쌓는 거죠. 쭉 이렇게. 근데 이렇게 쌓아나가는 이 과정이 이런 중장비를 통해 가지고 쌓아나가는 겁니다. 그게 이제 아까 컴퓨팅 리소스죠. 개인이 그냥 쉽게 쌓을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쌓아놔놓고 이 중간에 있는 블락을 누군가가 위조를 하려고 그러면 이렇게 쌓여있기 때문에 이거 자체를 끄집어내가지고 위조하기가 일단 어렵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것 자체가 건들기 위해서는 요 위에 그 위에 쌓여있는 블락들에 대한 무결성이 확인이 돼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위조하거나 변조하거나 또는 해킹하기가 어렵다라는 내용을 다시 한 번 더 설명하는 동영상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중장비나 이런 것들을 이용하는 그림으로 표시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블락이라는 것 자체가 그리고 그 체인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튼튼하고 그다음에 복잡한 과정, 어려운 리소스를 통해서 이런 것이 결정이 된다는 겁니다. 물론 블록체인의 방식은 이런 문제 때문에 결국 인정하는데 결제하는 시간이 좀 오래 걸려요. 근데 아까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더 그걸 효율적으로 바꾸고 또 IoT에서는 이제 IoT 디바이스 자체가 워낙 크게 작은 리소스를 쓰잖아요. 그런 데다가는 이런 이런 기준기를 이용을 할 수가 없으니까 새로운 관점으로 좀 볼 필요는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이버텍들 이런 것들을 아주 잘 막을 수 있죠. 간단하게. 자, 이제는 IoT로 넘어왔습니다. IoT의 키워드는 딱 두 가지입니다. Smart and Connected. 그죠? IoT의 핵심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많은 IoT에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IoT들은 의외로 지갑을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 자동차에 하이패스 카드 이렇게 꽂는 디바이스가 있죠. 그래서 그게 이제 구글 하이패스 카드나 선글 하이패스 카드를 꽂아 놔놓으면 얘가 우리 하이패스를 통과할 때 지불 결제를 하잖아요. 그런 형태의 IoT 서비스 모델이 이미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연결되어 있고 스마트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엄청난 재앙이 사실은 일어날 수 있는 거죠.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보안성 없는 IoT는 사회적 재앙이 될 것이다. 오타. 그 다음에 이 IoT가 얼마나 또 허술한지를 보여줄 수 있는 하나의 이 표입니다. 여러분 혹시 쇼당이라는 사이트를 아세요? 쇼당? 쇼당은 고스톱 칠 때 피 두 개 가지고 흔드는 게 쇼당이 아니고 여기에 쇼당이라는 사이트는 유명한 검색 엔진이에요. IoT를 위한 검색 엔진입니다. 이 검색 엔진에서 볼 수 있는 게 뭐냐면요. CCTV의 IP 어드레스를 다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산업 제어 시스템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보안성이 높은 시스템이잖아요. 예를 들면 한전대에 발전기의 문을 여는 거를 해커가 쇼당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침투하는 경우를 찾아내기도 합니다. 이런 엄청난 일들이 인터넷의 쇼당이라는 서비스를 통해 가지고 찾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IoT가 보안성이 확보가 되지 않으면 정말 우리 사회는 엄청난 혼란을 겪을 수 있다는 거죠. 저는 보안을 좀 많이 이렇게 컨설팅 중에서도 보안을 많이 하는데 가끔씩 이런 얘기를 합니다. 북한이 미사일 쏘고 핵 개발하고 이런 걸로 가지고 맨날 그냥 경제 제재 당하고 하는데 참 바보 같은 애들이다. 걔네들이 무슨 사이버 테러를 하는 컴퓨터 사이언스 전문가들을 3,000명인가 양성을 했잖아요. 걔네들 동원해가지고 사실 이런 형태의 시도들을 하게 되면 더 큰 사회적 혼란을 일으킬 수도 있는 거예요, 사실은. 굉장히 무서운 일이죠. 근데 우리는 그걸 모르는 겁니다. 사실은 이미 어딘가에 백도 숨겨놔놓고 멀리로 숨겨놔놓고 이렇게 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IoT가 제대로 연결이 되고 스마트해지려면
그 보안은 엄청나게 중요한 그림이 돼야 된다. 그래서 오전 세션에도 우리 서영기 교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IoT가 되어 있는 모양하고 블록체인이 되어 있는 모양이 컨셉션이 똑같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 블록체인이라는 어떤 컨셉이 결국은 IoT 보안의 유일한 대안이다. 센트럴라이즈드 되어 있는 퍼블릭 키와 같은 형태의 암호화 보안 방식으로는 IoT 환경을 대응할 수 없다. 라고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돼야 되느냐면 안전한 사회를 만들려면 하이브 커넥티드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이렇게 보안성 있는 블록체인 기반의 커넥티드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IoT와 블록체인이 그런 의미에서 연결이 될 건데 아직은 뭐 갈 길은 멀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지만 가능성은 우리가 많은 것을 통해서 지금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중에 하나의 이제 비즈니스 모델을 한번 보시죠. 자, 이런 겁니다. 기존에 우리가 집에서는 뭐 전기도 쓰고 가스도 쓰고 그 다음에 전화나 인터넷도 사용을 합니다. 그러면은 각 서비스 사업자들을 통해 가지고 고지서를 받고 그거를 은행에 뭐 카드로 결제하거나 계좌를 이체하거나 이런 형태의 행위를 합니다. 그런데 결제하고 하는 거는 앞으로 이제 이런 전자지갑과 같은 형태로 결제한다는 건 아시겠죠? P2P로 우리가 직접 하면 되잖아요. 그거보다 더 나아가서 어떤 일이 생기느냐면은 이런 전기, 통신, 에너지 뭐 이런 각종 그 우리의 서비스 형태들은 IoT 형태로 서비스가 제공이 되고 그런 IoT 디바이스에 연결되어 있는 하나의 이런 인공지능 칩셋이 이미 인텔이나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나 이런 데는 정말 손톱보다 작은 인공지능 칩들을 벌써 개발해서 출시하고 있습니다. 그 인공지능 칩들은 뭘 하느냐? 여러분도 혹시 네스트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그 아주 유명한 IoT 디바이스 회사잖아요. 그게 뭐 집에다가 이렇게 동그란 다이얼 같은 거 하나 달아놓고 보일러랑 연결이 되어 있는데 아들이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보일러 켜고 엄마가 들어가가지고 보일러 껐다 켜고 아빠가 들어가가지고 보일러 껐다 켜고 하면 나중에 그 네스트는 한 일주일 정도 지 스스로 학습을 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주니까 아들이 들어올 때 맞는 온도를 딱 맞춰주고 아빠가 들어왔을 때 온도 맞춰주고 엄마가 들어왔을 때 온도 맞춰주잖아요. 그러면서 걔가 아주 세계적인 히트 상품이 됐죠. 그게 바로 이제 이런 그 디바이스가 라이프 패턴을 분석을 해서 전기, 통신, 에너지 등등등등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최적화를 해주면서 거기다가 얘가 지갑을 가지고 있네요 또. 그래서 거기에는 디지털 코인이 충전이 되어 있고 그걸 통해서 지 스스로 이런 각 디바이스에게 지불하는 P2P 트랜잭션을 일으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보안성 있게. 그죠? 이렇게 될 이제 모양이 실제 지금 이제 이런 그 어떤 IoT 디바이스를 만드는 회사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저런 형태의 디바이스를. 그리고 저런 거를 이제 어디 뭐 한전의 스마트 그리드 그 개척기 같은 데다 연결해가지고 안전하게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면서 디바이스 간에 M2M, P2P라고 그러잖아요. P2P. P2P는 우리가 피어투피어라는 얘기도 있고 퍼슨 투 퍼슨도 있고 또는 P2V, Vehicle to Person도 있고 뭐 이렇게 M2M 디바이스 간에 서로가 연결이 돼서 블록체인 상에서 그 노드들이 서로를 인정하고 감시하고 하면서 거래를 일으키고 트랜잭션을 하고 확인을 하는 과정들을 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이렇게 디바이스에 블록체인 어드레스도 있고요. 그리고 각각 이런 뭐 각종 디바이스들의 어떤 장치들이 하나의 노드처럼 동작을 하고 이것들은 또 지갑의 역할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서로가 이제 사용한 것만큼 지불하고 그리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고 이게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아까 얘기한 대로 보다 안전한 하이브 커넥티드 소사이어티입니다. 이런 형태의 어떤 궁극적인 그 모델들을 만들려고 우리가 이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블록체인 2.0이라는 뭐 공식적인 용어는 아닙니다. 아까 이더리움과 같은 컨셉이에요. 기존에 있는 그 블록체인은 이런 IoT 디바이스가 트랜잭션을 처리하기에는 굉장히 버거운 산술적 처리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IoT 디바이스는 물론 CPU 파워가 점점 좋아지고는 있지만 거기다가 이런 블록체인의 노드가 처리해야 될 만큼의 내용을 줘버리면 감당하기 어려운 거죠. 그리고 IoT 디바이스들은 특징이 뭡니까? 실시간으로 처리해야 돼요. 얘가 뭐 딜레이 되거나 이러면 사실은 자동차가 IoT 디바이스처럼 작동을 하는데 판단을 늦게 하면 사고 나잖아요. 그러니까 판단을 빠르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이더리움의 컨셉이 뭡니까? 메인 블록체인의 컨셉을 가지고 있으면서 거기에 있는 서버 체인들은 아주 가볍고 단순하게 만드는 거죠. 빨리 트랜잭션 처리할 수 있게. 그런 형태의 개념으로 이런 쪽 디바이스는 굉장히 이렇게 심플하게 자기네들의 어떤
본인의 무결성과 보안성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의 블락만을 생성을 하고 실제 메인 보통 이제 집에는 우리가 홈 오토메이션이 된다 이러면 냉장고는 항상 전기가 돌아있는 이런 장치가 메인 노드가 되겠죠. 그런 노드가 메인 노드가 되고 그 옆에 붙어 있는 뭐 계량이라든지 이런 거는 서브 노드가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노드들이 이런 그 체인상에 엮이고 서브 체인으로 엮어지면서 트랜잭션을 일으키고 서로를 무결성을 인정하는 이런 형태로 이게 발전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응용 분야가 그래서 다양합니다. 뭐 오전에 일본 분이 얘기하신 것도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 이런 것들이 응용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어떤 그 보통 이런 사회에서 적용받는 서비스 모델들은 대부분 다 적용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 이 슬라이드를 찾았는데요. 뭐 얼마 전에 나온 따끈따끈한 슬라이드 같아요. 이 퍼스트 파트너라는 그 글로벌 컨설팅 회사에서 블록체인 에코시스템이라는 그 그림을 하나를 그렸는데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많은 플레이어들이 참여하고 있고 그다음 거기서 각자 서로가 엮이고 얽혀 있는 형태로 이것이 발전해 나갈 것이다라고 보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은 뭐 핀테크나 블록체인의 전문가분들이지만 그보다도 더 빠르게 이것이 변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여줍니다. 마지막 그 장표입니다. 네, 2분 지났는데요. 어쨌든 간에 이 블록체인이 가지고 있는 보안성 그리고 신뢰도 그죠? 신뢰도는 어떻게? 핀테크에서 이미 많은 부분들이 확인이 됐죠. 우리가 비트코인이나 이런 것들이 신뢰감이 있기 때문에 더 가치가 올라간다. 확장성, 오픈소스잖아요. 거기다가 또 다양한 형태의 파생 모델들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블록체인에서 뭐 이더리움도 이렇게 파생 모델들이 나오고 있다는 거고 프라이버시 보호, SNS 같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자신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할 수 있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특히 연결된 스마트한 사회에서는 더 중요하죠. 그래서 이런 네 가지의 특성 때문에 블록체인은 발전할 것이다. 특히 IT 서비스를 하는 회사들은 이 부분에 주목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글로벌 밴드들이 이쪽에 투자를 하게 될 것이고 투자가 일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발전하는 거죠. 반대로. 그죠? 발전하려고 하니까 투자를 하는 거고 이런 형태의 에코시스템이 작동할 것이다라고 믿는 능력입니다. 자, 이상 지금까지 제 세미나를